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09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91일차고요.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230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이에요. 우리가 술이나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를 상습적이 되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꾸만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경험을 살펴보기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내면의 의식 상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마약 자체에 관심조차 없다. 마약은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당시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즉, 수단일 뿐이다. 그것은 자신의 있음을 경험하는 하나의 특정한 방법, 기분 좋고 매우 활기를 주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거는 뭐예요? 마약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고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요? 특정한 방법, 기분 좋고 매우 활기를 주는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그 수단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분 좋고 활기가 뛰는 매우 활기를 띠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모르는 거고 외부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 자체에서 에너지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하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살고 가는 거예요. 만약 마약이 낮은 에너지 장을 차단하지 않고 지복의 내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막는다면 마약은 더 이상 사용되지도 않고 중시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마약이나 술 자체가 아니라 높은 의식 수준 자체에 중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의식 수준 자체에 중독된다라는 것. 그렇죠? 중독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 설명들은 사람이 두려움이나 우울의 낮은 경험에서 도망치기 때문에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설명하려고 한다. 몇몇 탁월한 약물은 불안이나 우울을 없애지만 황홀감이 없기 때문에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 황홀감이 있을 때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통 약물은 높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로 에너지 장을 차단하지 않아서 중독성 물질로 여겨지지 않고 우울이나 불안, 두려움, 분노를 양리 효과를 통해 잘 완화시켜준다. 우리는 사람이 내면의 에너지장에 그러한 높은 의식 상태에 중독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수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그 느낌? 막 있죠. 활기를 주고 기쁜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 자꾸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우울증, 낮은 경험에서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높은 에너지를 자꾸 경험하고 싶어서 간다라는 거야. 관점의 표현이 좀 다른 거죠. 낮은 에너지를 보고 있느냐, 높은 쪽을 보고 있느냐. 그게 이제 틀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 경험이 돌아가도록 마음이 요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가를 치르길 꺼리지 않는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육체 자체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신다면 당신은 몇 주나 몇 달 안에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는 길가를 건너 자신의 오랜 버신 바텐더 조에게 가서 마티나 한 잔을 주문한다. 의사가 오늘 내게 뭐라 했는지 맞춰볼래요? 그 시점에 바텐더는 좋았던 옛 시절을 추억하며 술 한 잔을 건네고 중독자는 육신의 작별의 키스를 보낸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의식 상태에 중독되면서 기꺼이 치르는 대가를 보게 된다. 그렇잖아요. 저희 친척 오빠도 알코올 중독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그 오빠는 저보다는 나이가 몇 살 많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이어도 아마 60은 조금 넘었을 거예요. 네. 예,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게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막 술 먹고 그러니까 의미 없이 막 그렇게 사니까 이제 이혼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있고 큰 오빠가 이제 알코올 그 병동에 넣었다가 괜찮으면 뺐다가 넣었다 하다가 결국 이제 혼자서 오피스텔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 상태를 자꾸 추구하다가 외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마약 경험을 통해 그 의식 수준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 의식 수준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약물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는 우리가 평화 또는 지복, 내면의 샹그릴라, 지복, 내면에서 느끼는 거, 상태라고 부르는 에너지 장에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몸까지도 희생해서 이 상태를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지평선은 특정 의식 상태를 위해 기꺼이 전부를 희생하려는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중독이 생기는 동기를 이야기해 준다. 왜 중독을 포기해야 할까? 왜 중독을 포기해야 될까? 중독은 진실을 경험하는 그릇된 시작일 뿐인데 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과 마약 혹은 다른 중독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다. 마약과 술로 인해 낮은 에너지 장의 역경과 부정성이 동반될 뿐만 아니라 부정성이 동반되는 거야. 낮은 에너지 장애. 아마 이렇게 술 한 잔 하는 거, 맥주 한 잔을 매일 먹는다. 이틀에 한 번 먹는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다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에이, 뭐 이거는 이 정도는 뭐 반주인데 뭐 하고 이 정도는이라고 하지만 벌써 이미 이제 중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효과가 없어서다. 그래서 마약과 술로 인해 낮은 에너지 장의 역경과 부정성이 동반된 될 뿐만 아니라 낮은 에너지 장을 부정성을 이제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내면에 자기 존중감, 내면에 나를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감이 없었던 거예요. 존중하는 척하고 살았지 포장하고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부심에 있어요. 포장을 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에게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죠. 에고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을 점점 어떻게 돼요? 잃게 됨으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자기 존중감을 외부에서 찾으니까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관계, 지위, 재정, 신체 건강, 잠재력의 충족, 신체 기관의 기능 유지에 실패하는, 즉 부정적 사건들을 삶에서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계속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삶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 하고 내면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 경험이 부정적인 것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하고 있었을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남편을 믿는 것보다 남편을 믿는다는 거는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믿지도 않잖아요. 믿어요? 저는 안 믿었어요. 의지하려고만 했지. 의지하려고. 믿지도 않으면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 안에는 벌써 내가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식, 성장하는 거죠. 의식 성장하려고 태어났어요. 내가 발전하려고 태어났어요. 내가. 내가가 에고라는 에고에서 떠나서 그 자체의 의식 본체가 발전하려고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의식 자체가 발전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미숙하니까 엄마하고 있으면서 오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요새는 또 전에 너무너무 인정해달라고 했던 분이 계신데 제가 쟤는 뭐야 내가 했는데 지가 했다 그래 그러면서 인정을 안 했거든요. 요새 또 보이는 거예요. 해결을 안 했더니 이거는 이 남자 만나서 해결이 안 되면 더 큰 센 사람을 만난다더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남편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왔어.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도 하지도 않았으니까. 해결해야 될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또 나타나요. 해결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기 발전, 의식, 성장. 그렇죠? 의식 상승하려고 자체가 끊임없이 생을 돌면서 사는 거예요.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살고 또 한 생을 또 살고 계속 돌고 돈다고 하죠. 안 믿어지시나요?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는 뭐 종교가 예전에 나이롱 뽕 기독교였고 나이롱 진실된 신자는 아니었고 나이롱 뽕이었어요. 그냥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 성당은 딱 한 번 갔어요. 엄마 따라서. 그래서 이 불교 쪽에 어떤 불교는 윤회를 많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이롱뽕이라서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어릴 때 들어왔던 교회를 가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다니다가 안 다녀요. 아, 좀 뭐하러 다니지? 안 다녀요. 그럼 어머,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 또 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교회를 가면서. 그러다가는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 내면에서 진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의식이라는 거는 모든 삶이 의식이에요. 삶이 의식이에요. 사는 거는 네 감정만 의식을 뭐 하고 사업은 따로 하고 뭐 딴 거는 따로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전반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에너지다. 의식이다. 그렇죠? 의식, 에너지. 이 삶 자체가. 그래서 이 삶 자체를 참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어, 이 수업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의식 성장에서 높은 이 마약 중독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수단을 마약과 알코올을 통해서라도 느끼고 싶어 하는 그 기쁨 상태, 내면에서의 그 기쁜 상태를 느끼고 싶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처음 전제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참나의 경험. 그래서 즉 내면이 평화롭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상태에 중독되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상태인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뭘 왜 이러고 있는지 고통을
고통 안에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부정성으로 앉아 이렇게 있는 건지조차 잘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삶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아직 저도 제가 모르는 게 엄청나게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에고는 야, 내가 최고로 잘 알고 쟤는 이렇고 판단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아이고 쟤는 아이고 저거밖에 안 되면서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비난하고 계속 판단 분별하고 비난하고 판단 분별하고 비난하고 그게 나인 건 줄 착각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몰랐어요. 어릴 때는 몰라가지고 그냥 기죽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점점 사회생활 하다가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또 막 기죽어서 막 속에서 그냥 막 그러고 있다가 일을 좀 만나니까 조금 그래도 좀 자신감이 좀 있긴 했었는데 조금 뭔가 활동하면서 뭔가 일이 되어지니까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그대로 있었던 거죠. 몰라요, 아직도. 아,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나를.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고 알아차리고 조금씩 알아가고 알아차리면서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게. 그래서 이 경험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할 것이냐. 내가 믿는 대로 경험을 한다. 내가 하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내 믿음이 하찮다가 하찮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을 살더라. 그래서 찾아서 재맹락을 해야지 찾아서 재맹락하지 않고 외부에서 뭐 엄마한테 기대서 오빠한테 기대고 남편한테 기대고 외부의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서 죽을 때 나 혼자 가지 같이 가는 게 아니더라. 플러스 그쵸? 이 사람 200 나는 100 나누기 300에 나누기 150 이게 아니더라. 각자의 의식이 그냥 각자의 에너지가 또 가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더라. 좋아질 때까지. 그래서 내 내면에서의 그 삶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진실을 부인하면서 초래된 몰락의 과정을 나타낸다. 부인하면서 몰락의 과정을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 마음속에 그랬어요. 아이고, 너무 웃기죠? 아이고, 웃긴다. 니 그렇게 해봐라. 속으로 있잖아. 말도 안 하고 속으로. 너 그렇게 해봐라. 아이고, 결국은 너 신념대로 그렇게 갈걸? 잘난 척 해봤자 그렇게밖에 안 될걸? 하고 속에서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제 신념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찮아지려고, 어머,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머, 내가 하찮아지려고 가더라. 다 신념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각자 신념대로 가잖아요. 신념대로. 저도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아, 제 맥락을 또 하고, 또 보면서 아직도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해야 될 숙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몰락의 과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200 수준 아래의 진실을 부인하는 이유는 200 수준 아래, 아래가 부인하는 이유. 그거는 힘, 파워의 자신의 의부에 두기 때문이다. 중독 상태에서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삶의 의미의 근원이 바깥 세상에 있다고 투사하고 그 힘을 자신들 바깥에 있는 어떤 물질에 줘버린다. 그러니까 근원의 바깥 세상에 있다고 자꾸 투사. 요거는 투사, 요거는 안 투사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보이는 게 다 투사구나. 작성하면 다투사구나라는 거를 또 알고
또만풍 빠져서 하다 보면 또 투사하고 정신 차리고 각성하면 아, 이 세상이 다 투사구나. 또 왔다가 또 그냥 막 또 살면 또 투사하고 아유 얘가 쟤는 이랬었는데 예전에 이래는 이랬었는데 뭐가 어쨌는데 뭐 어쨌 아유 그렇게 애고가 교만하게 잘난 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바깥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 그 자체는 높은 경험을 창조할 힘이 전혀 없다. 마약 자체는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창조의 힘이 전혀 없다. 중독과 회복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우리는 감염, 청중 및 현재 중독 문제를 처리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수백 명에게 연구 질문을 임상적으로 테스트했다. 진실과 거짓을 근육 테스트를 통해 구별하는 집단 방법을 사용해 마약은 이런 높은 경험을 창조할 힘이 있다.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어, 힘이 있다는 명제를 테스트했다. 사람들 100%가 보편적으로 이 진술에 약해졌고 어떻게 마약은 이런 높은 경험을 창조할 힘이 있다. 라고 해서 올인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진실이면 힘이 딱 있죠. 힘이 있어요. 진실이면 힘이 있어요. 근데 약해졌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각성이 돼서 이게 진짜 강해지는 일인가? 에너지가 약해지는 일인가를 알면 그때그때 즉시 바꿀 텐데 아 이건 아니네? 측정을 딱 하면 근데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신념이 없어진 상태에서 측정이 맞고요. 신념대로 해서는 측정이 엉뚱하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 100%가 보편적으로 이 진술에 약해졌고 이는 이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한다. 마약은 어떠한 힘, 파워도 없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반대 명제를 제시했다. 마약은 에고 자아에서 생긴 에너지장을 차단해서 나의 진짜 참나임의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즉시 그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강해졌는데 어떻게 마약은 에고 자아에게 생긴 에너지장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짜 참나임의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참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는 오디오 및 비디오 강연인 의식과 중독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기록됐다. 마약에는 이러한 경험을 창조할 어떠한 힘도 없지만 부정적인 에너지 장을 차단시켜 사람이 최소한 비슷한 상태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양리적인 효능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검증한 진실이다. 중독 물질로 유도한 경험은 사람 스스로 점진적 영적 작업을 통해 얻은 진정한 지복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복 상태의 에너지는 지복 상태의 에너지.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좀 쉬다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기대면 안 되죠. 본인은 본인 자체로 잘 하시는 거 인정해드리고 저는 제가 하고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잘 봐야 돼요. 기대려고 하는 건지 내가 협업이라는 말로 기대려고 하진 않나 하는 건지 제 자신 제가 각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복 상태 자신의 존재의 진실과 가깝다. 그럼 우리는 중독에서의 회복을 이해하는데 중독에서의 회복을 이해하는데 이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어, 회복할 때 의식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이제 뒤에 이제 또 나와요. 회복의 시작 단계는 모순되게도 종종 실패처럼 보인다. 근데 근데 이 진도 나가기 전에 진도는 요거는 내일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신념이 왜 알코올 중독이 되었는지의 원인을 제대로 찾으면 원인을 내가 찾으려고 해야 하고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쳐야 되더라고. 크게 뭉텅그리 이렇게 알고 다니는 거는 그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신념을 찾고 그 에너지를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치는 거. 또 그래도 또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그 느낌을 봤을 때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수업에서 이제 배우면서 내 거를 봤을 때 그게 에너지 장 안으로 들어가서 자꾸 파헤치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큰 틀에서 이해하는 거. 맥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딱 전에 공부를 많이 예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딱 2, 3분 만에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하루아침에 2, 3분 만에 확 변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끊어 그러면 조금은 끊는데 계속 끊어야 되거든요. 저도 중독인가? 저도 중독인가?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마시진 않았었는데 그것도 중독이겠죠, 뭐. 뭐냐면 이제 좀 힘들다 싶으면 술을 찾는 거, 약간 힘들다 싶으면 술을 찾고 뭐 그 분위기가 좋았던 거. 그랬다가 채식은 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 따라하고 싶어서 채식을 한 7년을 했었고 근데 알코올 중독은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시길래 그냥 안 했죠. 안 했는데 알코올은 술은 안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한마디 딱 하시는 그 순간 그냥 사라져. 그냥 진짜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벗어나지더라고요. 사라져서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높은 상태. 어제도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과 전쟁 영화를 본 사람과 천지차이다라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아, 맞네. 전쟁 영화를 보는 거랑 전쟁, 전쟁 상태에서 내가 경험한 거랑 완전히 틀리잖아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 상태. 근데 그 에너지 장에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선생님의 그 높은 에너지 장을 경험하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공부 딱 하고 나면 뭔가 또 좋아지고 또 수요일 날 또 공부하고 나면 또 뭔가 좋아지는데 또 생각이 또 번복이 됐다가 토요일 날 또 듣고 나면 또 괜찮아졌다가 또 생각이 푹 빠졌다가 3번 들어도 그렇더라고요. 제 방송 아침마다 조금씩 계속 듣는데도 그래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에요. 부산에 강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끝나고 이제 또 갑니다. 네, 부산으로 또 가는데, 부산 수업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들었던 거 복습도 하시고, 에너지 장 안에 오시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의식의 장애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변화되는데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또 뵙고요. 네. 오늘 용서가 해지시켜 주시고요.